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주거나 건강이냐 그게 항상 그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 구조를 유발하게 되는데 항상 보면은 그 자본의 힘이 이기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를 보더라도 그리고 원주민들의 반대에 이렇게 무릅쓰고 이주민들의 입김이 세게 되고 결국 전주의 조례도 바뀌게 돼서 한옥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이렇게 상업주의화 되는 게 돈의 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갈등 구조를 그 지자체가 명확하게 관광의 목적인가 주거의 목적인가를 일단 명확하게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거의 융복합의 어떤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싶다. 그분들의 이제 삶의 터전이나 어떤 이윤을 남기기 창출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지역 주민 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도로면에 있는 어떤 그 필지에 있어서는 그 상업이 허용이 되지만 그 이면에는 주거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규정을 자치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전주가 계속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게 상업화가 다 돼서 주거가 다 잃어가고 있고 결국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가고 이어져가고 있는데 결국은 또 다른 신이주민들이 오게 되는 거죠. 젠트리피케이션을 인해서 싼 임대를 찾게 되고 그렇게 계속 그 도시는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거에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협의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더 있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종과 개체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오래전에 합체화될 수도 있었던 어떤 우리의 개체가 지금 유전자를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뭐냐면 한옥이라는 거에 대한 장점이 칸이라든가 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조합 방식과 합하는 방식들이 이제 무궁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이라든가 정부 주도하에서 움직이는 형태들이 경성생식을 표현을 얻지 않느냐. 복합적이고 좀 하이브리드한 그런 것들이 좀 열려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는데 인력자를 양성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거를 플랜트하는 방식, 그런 방식들이 상당히 꼭 이래야만 된다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정관념에 좀 매몰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많은 시도들이 곳곳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이 나올 거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거 자체가 나중에 우리 주거 문화를 확립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마을로 보는 그 자세는 그 시스템적인 거겠죠. 그거를 제공해 주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즐겁게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사업센터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좀 연구를 가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능이 분할하든가 조금 도시계획법을 말씀드리면 분필이라든가 합필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굉장히 많은 주거 방식이 앞으로 생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했던 저층 밀집되어 있는 복합주택 같은 경우도 한옥을 통해서 조금 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도 없으시나요? 잠깐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마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세종시의 한옥마을도 분양은 끝났습니다만 실제 일은 이제 지금부터거든요. 저는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서 짓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 42피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분들을 도대체 이게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 한번 좀 모여서 그 아파트 같은 게 입주자 대표협의 이런 게 생기는데 한옥마을도 좀 입주자 모임 같은 걸 하나 저희가 처음에 좀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마을이 조성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의견을 듣고 이 최 교수님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 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한옥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계속 그 사업성 개별 한옥 이렇게 위주로 갔는데
저희는 이제 출발 자체가 관광형이 아니고 도시의 새로운 주거 문화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그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 좀 더 마을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해볼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좀 아울이나 이런 연구원들께서 오셔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5시 반 정도에 끝나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받은 메모가 5시 50분까지 가도 괜찮다. 지금 한 5분이 남았습니다. 혹시 시간을 쓰실 분 안 계시죠? 우리 질문 있으신 모양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있는 천지인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수원에 있어서 그 이제 한옥 그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생각도 하고 이제 감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그 한옥을 보면서 그쪽에 있는 한옥 신축되는 것을 보면서 그 규모가 굉장히 이제 높고 크게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보존해야 될 한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보존해야 될 그 한옥이 굉장히 비루하게 느껴질 정도로다가 이 지금 짓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평수에 대한,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그 규제가 아니라 그 층보라든가 이런 규제도 또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디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그 신풍동 근처에서 그 녹색 건축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쪽에 조사를 하면서 느껴본 게 그 1940년대에 지은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들을 보면 목조가 옛날의 구조로다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초가집이었는지 기와집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함석 그 철 지붕으로다가 되어 있어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건물이 실제로 그 1940년대에는 아주 좋은 집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한옥 촉진지구라는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리모델링을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규모 층고에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제 조례상 15m의 4층 이하로 되어 있고요. 편성 변경 그 구역 설정이 있어서 그 구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화성 촉진지구 내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평지름 경우에는 12m로 되어 있는데 법은 그렇지만 한옥위원회에서 그 비례에 대한 그런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다 보폭이 크게 평면을 잡아먹고 마당 없이 2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보폭이 커지면서 껑충하게 층고가 올라가게 되고, 그건 재아무리 위원회에서 조금 서툴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심 관계로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그런 걸 제약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그 1940년대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40년대 되게 많이 들어서고 60년대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수원에 보면 그 전에 것들은 20년대도 쭉 있지만 사실 40하고 60년대 그때까지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화성대에 그 리모델링을 녹색 건축 지원 사업 사실 이제 그 촉진지구 내에서 지금 저희 모순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촉진지역인데 역사 경관을 보존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한옥촉진지원금을 그 한옥지원금을 1억 5천을 주는 반면에 녹색 건축에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 건축을 했을 때는 또 거기 4천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석가래나 그 노출돼야 될 기둥이 노출돼야 될 것들이 드라이브스루 다 파악이 되고 있고, 제가 그걸 계속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법을 좀 바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민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손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지금 제가 또 하나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매수 청구권 제도를 발동을 시켜서 그분들이 원할 때 저희 시에 매수를 원하고 요청했을 때 저희 그걸 사드리려고 내년부터 좀 기금화 시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물,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할 때는 지금 촉진지구내에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8천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임의로 그걸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소장님 지금 뭐 보충하실 얘기 없으셔도 되는 거죠? 예. 예. 우선 김성호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수고해 주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플로에서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함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기관장으로서 우리 아우리가 특히 한옥센터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끌고 갈 것인가, 그 주제는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요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옥뿐만 아니라 저희가 맡아야 될 커다란 기둥들이 한 10개쯤 있습니다. 그것들을 범주화시켜서 그래, 이거는 아우리감은 뭐가 있어, 이 얘기는 우리가 아우리하고 협의하거나 아우리하고 의견 교환을 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아 라는 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옥은 우리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한옥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한옥센터가 된 지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그리고 앞으로 5년 하다 끝날 것도 아니고, 또 그 이후로 10년, 또 그 이후로 20년 계속 갈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한옥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가 국책연구소로서 국가의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때 반짝 창조경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줄기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본부장들이나 센터장들한테 이번 내년이 저희 10주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걸 잡자. 그래서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한순간에 다 배가 부르시진 않겠지만, 우리 연구원 박사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밤에 잠을 안 자요. 그 사람들 저러고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거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국가의 소명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플로에 와서 참여해 주신 분들, 또 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쯤 언제 한옥마을 이야기 3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주신 방청객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2016년 포럼은 오늘로써 마감이 됐고요. 저희 한옥 포럼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지금까지 보내주신 관심과 그 애정 어린 마음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